철도원 앤드 이종수. 철도원은 아사다 지로의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후루아타 야스오 감독이 1999년에 만든 영화다. 호로마이역의 실제 촬영지는 홋카이도의 이쿠도라역이다. 같은 제목의 이탈리아 영화로는 피에트로 제르미 감독의 작품도 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탄광촌 시골 마을의 호로마이역은 종착역이다. 이곳의 역장은 철도원 사토 오토마츠 다카쿠라 켄분다. 평생을 철도원으로 살아온 그에게는 이제 정년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다카쿠라 켄은 우리나라의 국민 배우 안성기와 비견되는 일본의 대표 배우다. 그는 눈 내리는 속에 홀로 서서 열차를 기다리며 평생을 바친 직장 생활에 대한 회한에 휩싸인다. 17년 전 겨울 어느 날 선로 위에서 철도를 점검하던 그에게 우윳빛 고운 얼굴의 아내 시지에 오타케 시노부분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다. 결혼한 지 17년 만에 그토록 고대하던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하며 얼싸안고 기뻐한다. 그렇게 해서 얼마 후 아내는 귀하디 귀한 딸 유키코 히로스의 료코불을 낳는다. 사토는 브로요로로 나가 딸에게 줄수제 인형을 사다 선물하고 시지에는 바느질로 조끼를 만들어 인형에게 입힌다. 그러나 얼마 후 유키코가 열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다. 아이가 병마에 시달리는 중에도 철도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했던 그는 결국 아이의 시신을 안고 돌아오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만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내마저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불운이 겹친다. 그는 아내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으니 철도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다 보니 죄업만 쌓이고 회한만 깊어갔다. 그의 직장 동료 센고바야시 네지분에게는 듬직한 아들 히데오 요시오카 히데타카분가 있다. 히데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철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토는 젊은 시절 증기기관차를 몰던 기관사로 활약했고 디젤 기관차 시대가 오자 그에 맞춰 기관사로 일했다. 고지식할 만큼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새는 설을 홀로 맞이할 친구를 위해 함께 하룻밤을 보낸다. 정년퇴직 후 가려는 리조트에 함께 가자고 권유해보지만 사토는 묵묵부답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유키코가 잠든 이곳을 떠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다. 새는 젊은 시절 한가락했다. 술집에서 사토와 술을 마시던 중 탄광촌 사람들과 한바탕 시비가 붙는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의 그는 약자를 괴롭히며 때로 덤벼드는 광부 6명을 때려 눕혔다. 그리고 술에 취해 나가떨어진 한 광부와 그의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준다. 그 아이는 얼마 후 아버지가 갱도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자 고아가 된다. 그 아이의 이름은 토시안도 마사노부 분이었다. 사토와 시지에는 토시를 양자로 삼으려 했지만 병약한 시지에로서는 감당할 처지가 아니었다. 결국 선술집 안악에게 토시를 맡긴다. 토시는 선술집 안악의 양자로 입적되어 이탈리아로 요리 유학을 떠난다. 사토와 시지에는 와인을 꺼내 건배하며 그의 앞날을 축하한다. 얼마 후 귀향한 토시는 식당을 차려 열심히 일한다. 새는 술에 취해 잠들어 버린다. 한밤중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인형을 들고 역사로 들어선다. 한참 놀다 돌아가면서 인형을 두고 가버린다. 사토는 일지에 분실물로 인형을 기록해둔다. 다음날 한밤중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찾아와 어제 여동생이 두고 간 인형을 찾으러 왔다고 한다. 사토는 인형을 내준다. 그러던 중 아이가 화장실을 찾자 사토는 화장실로 안내하고 볼일을 보는 동안 망을 봐준다.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눈을 감아보라고 하자 아이는 입술에 기습 뽀뽀를 하고 인형을 놔둔 채 달아난다. 귀신에 홀린 것처럼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날 밤에는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찾아온다. 그녀는 철도원의 아내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다. 사토와 함께 여간의 철도 관련 갖가지 물건들을 살펴보며 신기해한다. 사토는 기관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단팥죽을 대접하고 두 사람은 맛있게 나눠 먹는다. 그러던 중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 되어 사토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 출발 신호를 보내고 경례하고 호루라기를 불고 후미 확인 신호를 보내고 나면 그것으로 철도원으로서의 임무가 마무리된다. 히데오는 아버지의 친구인 사토에게 호로마이 노선의 폐선 소식을 전하며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직접 알리게 되어 송구하다고 말한다. 평생 이 역에서 자신들의 오고감을 지켜봐 온 사람에게 폐선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으리라.
아버지와 함께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철도원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역사 안방으로 들어오니 유키코가 저녁밥을 지어놓았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사토는 기특한 마음으로 맛있게 밥을 먹으며 오랜만에 행복에 겨운 시간을 보낸다. 엊그제부터 계속 찾아왔던 아이들은 유키코가 살았더라면 겪었을 어린 시절, 유년 시절, 학창 시절을 차례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토는 그 아이가 바로 유키코임을 깨닫는다. 절 옆에 사는 사토 집안 사람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그 아이들이 마을 할아버지를 만나러 온 아이들이 아님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일에 매달려 평생을 보낸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 철도원의 마지막은 눈 내리는 역사 안에서 홀로 쓰러져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친구 센이 그의 관을 실은 기차를 몰고 가는 장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철도원은 먼저 소설로 접했고 이후 영화로 다시 보았다. 하얀 눈이 내리는 역사를 배경으로 한평생을 바친 철도원의 삶에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절로 눈물이 흘러 손수건이 필요할 정도였다. 사랑과 일, 직업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적 대립을 다룬 작품이었다. 그렇게까지 고지식하게 사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들기도 했다. 대배우의 열연이 돋보였으며 하얀 눈 속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들의 애달픔이 잔영으로 남았다. 우리는 과연 이 철도원만큼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된다.